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1%, SK하이닉스가 4%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자의 느낌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2차 전지 섹터는 저점 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오늘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대형주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걸 지수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 영역까지 증시가 추락한 이후에 급반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미국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무거운 주제 앞에서 시장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경로를 타야 될까요? 한시 시황에서 오후장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시장은 하루 만에 조정권에 또 놓인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9포인트 빠지면서 780선 이탈됐습니다. 778선에서 위치해 있고요. 이 중소형주 대비해서 조금은 선방하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오후 시장입니다. 한 0.02% 보이면서 2696선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은요. 개인은 나홀로 사자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팔죠. 725억 원, 외국인은 한 290억 원 정도 매도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서 제약주를 좀 사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서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한 2,600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은 3,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확연한 좀 차이가 나타나는 코스닥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 이슈가 가장 시장에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렉나자가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건 이제 폐암의 한 종류인데 폐암 환자의 85%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좀 앓고 있는 폐암 환자 중에 그런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치료제가 렉나자인데요. 이번에 존슨앤존슨 다국적 제약사잖아요.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FDA에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FDA에 이제 허가가 된 건데 이게 2021년 국산 31호 신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FDA의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 중에 FDA 승인받은 구호 의약품이자 최초의 항암제가 됐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미국 시장이 그 전 세계적으로 1위 의약품 시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1조 블록버스터 신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판매가 직접 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으나 일단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상 단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거 제품과 좀 대비를 해봤을 때 무진생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치료를 받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그런 부분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렉나자 관련 요법을 써보니까 병용요법이겠지만 생존 기간이 많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다, 경쟁사 대비 좋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조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분석이 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이거는 단계별 기술 수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계가 지나면 기술 수출료를 받게 됩니다.
그게 800억 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이게 잘 진행될 때는 10% 이상의 로열티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했는데 매년 약 6조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은 사실 이제 전략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비상장 회사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데 열중했다면 작년 말부터 그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와서 직접 개발하는 형태,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렉나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신약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흐름이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를 확인했습니다. 소재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육 16%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궁금하실 텐데 이후에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 보면은 건설 섹터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주는 정부 정책의 기대감 때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 예산안 중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모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신축 매입 임대 현장에 같이 이제 방문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했냐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논의됐는데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축 매입 임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일정 부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 5만 가구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총 11만 가구 굉장히 규모가 좀 있습니다.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제 붙었고요. 세제나 자금 지원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상무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LH에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해서 그리고 입주자 모집 시점을 앞당겨서 좀 계획을 하십시오.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도 최대입니다. 18개월 정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피력했으니까 살펴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에 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와 좀 논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8 대책이라고 하죠. 지난 8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잠시 보면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잘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정부 정책 바람으로 오늘 건설주가 뛰고 있으니 이런 흐름들 안에 옥석 가리기 어떤 종목이 유리할지도 좀 논의해 볼 타이밍인 듯합니다.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2차 전지주는 부진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좀 장기화된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국내 양극재 시장은 그야말로 한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적자 전환되면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들 지금이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에게는 유리합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외국인 매수 상위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9위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었는데 8월만 하더라도 700억 원이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LG 엔솔,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의 그 영향도 있거든요.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민주당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적으로 내가 만약 재집권한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2차 전지 외국인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저점을 딛고 올라올 수 있을지 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눈치 보기 장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외국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이 약간은 서글프긴 합니다. 그래도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잘 타개하고 우리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 전략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마켓나우 3부에서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반도체는 오늘 쉬고요. 네. 2차 전지 sek터는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보였다시피 네.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아, 투자 심리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심리를 잡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은 투심이고요. 그 투심을 움직이는 쪽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외국인의 투심에 따라 가지고 오늘 양 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 일찍 외국 미장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둘 다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약세 출발했다는 말이죠. 그 후로 외국인들은 포지션 틀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으로 시속 게임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매수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일 좀 상승을 좀 보였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대량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깊은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오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양지수 모두 다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간의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눌리고 있죠. 그런 반면에 그 투심의 이 방향은 오히려 더 시속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대형 이 저가 매수를 통한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이제 이 좀 방향이 좀 바뀌고 있고요. 자, 반대로 오늘 코스닥이 조금 깊은 음봉을 좀 맞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시나 우리나라의 이 지수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과 동시에 200억에서 300, 자, 매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오늘 하루 종일 매도 클릭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한 오늘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2천억 가까이 쌓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2%짜리 깊은 음봉을 좀 맞고 있는데 자, V자 반동을 통해 가지고 대기 매수는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일 빨리 21선을 회복하는 5일선과의 이 회복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밑바닥에 이 꼬리를 지금 힘차게 달리는 저점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외국인들의 이 매도는 물량이 들어오느나 의미 있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쪽에서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저점에서는 아주 빨리 또 이 저점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열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강세를 흐르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연일 상승을 보였었던 알테오젠과 연일 상승을 좀 보였었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V자 급등 세게 났었죠. 반등 하나 없이 행보만 했었던 이 2차 전지 쪽에서 의미 있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에코프로 BM에서 의미 있는 물량 외국인들의 이 기간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빨리 자,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을 이루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축으로 해서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네. 흐름을 잘 또 저희가 전략을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등이 2차 전지, 2등이 건설, 3등이 전기가스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4가지 테마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K뷰티를 이끌어가는 피부 미용기기예요. 큰 축이 이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은 향후 성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할 K뷰티 리딩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게임인데요. 하반기 이 게임주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최근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실적과 주가를 다 잡을 종목이 더 있을지 챙겨드릴게요. 자, 단기 테마는 마리화나 골라봤습니다. 자, 미국 대선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데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극과 극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데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외국인이 최근 바닥으로 분석하고 매수하고 있다라고 분석 전해드렸죠.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이 네, 부분은 맞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있어도 예. 사실상 눈여겨보게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밸류 측면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면서 변동성은 있지만은 추세는 우상향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쪽이 피부 미용 쪽인데요. 자, 이 말에 앞서 가지고 오늘 자, 이제 이 여러분들 시장이 좀 변화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강했었던 진단 키트, 엠폭스뿐만 아니라 원래 강했었던 이 우리나라의 테마 몇몇 종목들 속으로는 이제는 좀 이 종목의 매매 포지션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른 반면에 너무 이제 과도한 슈팅이 한 번 둘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제 다음 달 9월 달을 위한 저점에서 아니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 위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왔던 거는 자, 오늘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클래시스입니다. 자, 클래시스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쭉 따라가지고 제일 하단 부분에 하단 중심 부분에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가까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한 2개월 정도 박스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오늘 60일선 그리고 60일선을 골드크로스가 날 수 있는 첫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클래시스 있는데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2분기, 1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마진율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 2022년도에요. 668억입니다. 2023년도에 896억, 거의 900억이죠. 자,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2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에서 최대 40%까지 성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50% 가까이 최대 55%까지도 나온다는 것은
팔면 다 낫는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만큼 영업이익이라든지 고속 성장하고 있는 곳이 이 클래시스인데 혹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슈링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맞는 경우가 없죠. 재방문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골드크로스가 6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보다도 오히려 더 다음 달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 다음 달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 클래시스를 꼭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중소형 성장주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2분기에 이어 매출뿐만 아니라 역대 실적이 최대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히알루론산의 원료 기반으로 관절염 치료제뿐만 아니라 더말 필러 그리고 전문 의약품, 안과 연고제 여러 가지의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외 필러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효과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부리고 있고 특히나 중국, 브라질, 중동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통해 가지고 필러 시장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그 성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260억입니다. 2023년도에 37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500억을 조금 더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매년 30% 이상 고속 성장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PER 기준으로 10배를 준다면 평균 5천억 그리고 좀 멀티를 좀 준다 그러면 거의 20배 주도 괜찮다라고 하면 1조는 가야 되는데 아직 4천억밖에 안 한다는 것은 성장에 있어 가지고는 목마르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휴메딕스 중소형 성장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그리고 휴메딕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는 그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그 크래프톤이요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있어서 증권사에서도 매력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관련 섹터로 모바일 게임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키트,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19 그리고 정보체, 전기차 화재보다도 이제는 그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음 달 꾸준히 좀 우상향이 날 수 있는 두 번째의 섹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의 최고의 종목이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요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 우상향 패턴이 나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우상향 패턴이라 그러면 즉각으로 화려한 상승은 아니고 패턴을 주면서 파동을 주면서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우상향이 나는데 특징이 있죠. 조금 전에 클래시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이어져야 된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더 가까이 좀 보실래요? 보시게 되면 올해 작년 11월 9일부터 올해 1월까지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갑자기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요 근래였습니다. 요 근래에 4월 16일 날 블록티를 통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모두 다 받아 나고 지금 현재도 이 한이 맺힌 듯이 외국인들은 연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에 5일선 타고 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패턴이죠. 그게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자로 들어와서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크래프톤이 올해 사상 처음 매출이 2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 돌파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좋고 영업이익 좋고 그리고 이 미래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첫 번째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쪽의 메인 종목 크래프톤을 스윙 포지션, 롱 포지션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요. W 게임즈입니다. W 게임즈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W 게임즈는 조금 전에 오늘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박스권에서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이동 평균선 하단선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또 외국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가까이 모니터 좀 봐주실래요? 보시게 되면 얼마 전이었습니다. 2월 6일 날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연일 지금 6개월째 우상향 패턴이 나고 외국인의 순매수
매수량이 우상향 패턴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아이게이밍과 M&A 통해 가지고 성장을 확보를 했고 특히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분기도 매출 사상 최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 7%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문을 가까이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1,800억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10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2,700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싸죠? 네, 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기관과 위관이 좋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W게임즈를 롱 포지션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단기 테마로 마리화나 관련주인데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지금 승부 싸움인데 결과는 네, 사실 맞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볼 네. 때까지. 예. 그래도 마리화나 주가 오늘은 좀 오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는요, 왜 들고 왔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좀 생각해서 좀 들고 이제 왔습니다. 고점이 단기 고점. 예, 단기 고점으로 너무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 종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자, 변동성 관련 종목들은 드디어 하나둘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키트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전기차, 전고체 여러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 났던 종목들이 이제 고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고점의 종목들이 드디어 이 패턴을 바꿔주는 종목들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그래도 체크해 보게 되면 에머리츠입니다. 에머리츠 같은 경우에도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나 관련주로 오늘 고점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아실 겁니다. 전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지금 영망치 양봉은 나고는 있으나 자, 연일 장중에 급등이 나게 되면 차익 매물을 던지는 걸 보게 되면 자, 이 좀 단기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는 짧게 당일 데이 매매로만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도 지금 싼 고점이 왔습니다. 자, 영망치 음봉이죠.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싼 고점이 오고 영망치 음봉이면 여러분들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예, 피레침 음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가능하면 좀 드러내고 좀 이 오버나잇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주 거론이 됐던 2차 전지 왔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2차 전지요. 이제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5번째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술적 패턴을 먼저 보기 전에 그 회사의 내용을 보고 뭘 보고 누구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그 종목 추천 이렇게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법 기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술적 패턴에서 오는 첫 번째 변곡점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지 종목에 대한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밀집 패턴을 통해 가지고 21선, 61선 1차 돌파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현재 변곡점이 났냐? 100%가 아닙니다. 거의 60%는 완성되었고 거의 100%, 90%까지 완성되려면 다시 한 번 더 61선 안착해야 되는 거죠. 급등이 아니라 안착시키면서 이 짝꿍댕이 패턴, 짝다리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화재를 막는 BMS 특허 수가 전 세계 1위라는 소식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내용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다? 최대 저점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매수 들어가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동일합니다.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17만 5천 원짜리를 지지해주면서 오늘 22선 돌파하는데 깔끔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 관점에 최대 저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되 앞으로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전략에 있어서는 수급이 중요하고 차트의 변곡점 찾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번의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물론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현재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비농업 고용지표 수정치가 발표됐고요.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1.3% 내렸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어제장 3% 가까이 올랐던 하이닉스 그 상승분 이상을 토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5%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사업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BMS 안전기술 관련 특허가 8,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실증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삼성 SDI는 7.23%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 3.1%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매력적인 구간이고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LG화학까지 4% 넘게 오르면서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다시 한번 15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성차는 오늘 모두 약한데요. 현대차에서는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7월 사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 다음이고요. GM과 포드를 제친 셈입니다. 오늘 금융주 쪽에서도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3%, 신한지수는 1.2% 내림세입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3.17%, 에코프로비엠이 4.14% 오르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는 중국의 GM과 MOU를 최근에 체결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오늘 강한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바이오 종목들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가 10% 가까이 내리면서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유한양행 렉라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HLB가 이전에 이미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을 요청을 한 바가 있지만 보완 요구 서한이 나왔습니다. 9월, 10월쯤 재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뿐만 아니라 이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도 2.4% 조정을 받고요. 클래시스는 1% 오릅니다. MSCI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상향 조정됐고요. 거기에 이제 뭐 볼류머라든지 슈링크 같은 판매 누적 대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젤까지 0.18% 약부하권 수준인데 사실 이 위험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상승분을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크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TDS팜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점점 탄력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무려 278% 상승했습니다. 더블에 성공을 한 셈인데요.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고 우리가 이제 파스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만 공모주가 6개가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 TDS팜이 IPO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원이익은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에머리지 혹은 SY 스틸텍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마리화나 테마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테마 3등이 마리화나고요. 장기 테마 1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이런 대선 관련 이슈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제3후보로 원래는 있었는데 무소속 출마를 좀 포기하고 트럼프의 힘을 보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오바마가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대선 관련 테마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모멘텀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팔로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화일약품까지 그리고 우리바이오까지 나와 있네요. 모두 마리화나 관련된 테마고요. 그리고 SY 스틸텍, SG 같은 종목들 일신석재까지 10%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흐름 견조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인도 총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종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 내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3종목 정도 나와 있는데 모두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해서 정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시장에서는 좀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확실하게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양시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희가 종목 진단 시간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문자 주신 분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뒷자리 0578님의 문자입니다. 자, 그리드 위즈 궁금하시다고 했고 매수가가 32,300원의 비중이 25%입니다. 들고 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네, 오늘 맞습니다. 그리드 위즈가 6% 하락해요. 이게 그 전기차 화재 과충전 방지 그 관련주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수익권이지만 오늘 하락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비중이 좀 너무 많습니다. 25%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들고 가야 하나요?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라고 보셨는데,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메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메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물타기, 불타기는 없습니다. 최악의 수가 물타기, 불타기입니다. 자, 매수 들어갈 때 분할 매수, 매도 들어갈 때 분할 매도 제외하고는 아주 극한 사항이 아니라면 물타기, 불타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에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다음에 포지션을 다른 걸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또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도 큰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편입하지 못하는 발목 잡는 일이 물타기, 불타기입니다. 자,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10% 이상 넘으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테마라 움직이면 5% 이상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이 봐야 되는 쪽의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민테크가 있습니다. 민테크 자리 보시게 되면 살아있죠? 자, 살아있습니다. 자, 살아있고 추가적인 내일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 이상 없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나노팀입니다. 나노팀을 보기에 추세 살아있죠? 자, 그러면 자, 그리드 위즈는 오늘 음봉은 자체적인 수급의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하루도 음봉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사이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32,300원이기 때문에 수익권입니다. 제가 지금 0578님이라면 지금 10% 끊어내고 5%만 좀 들고 가고 싶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보내주신 0578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급등주뿐만 아니라 이 시제적 환경을 이슈로 올라가는 쪽은 항상 대의 매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포지션을 보고 사고 팔고 5일선 기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인데요. 자, 꿈을 꾸는 사람들님이고 이루다 궁금해하셨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이고 비중이 10%.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듣고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여기도 관련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6,420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실권이거든요. 어떻게 네.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괜찮을까요? 클래시스와 네. 뭐 합병 소식, 그럼 지금 제가 자세하게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자,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특히나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품은 이유가 뭐냐? 해외 진출이죠. 말 그대로 레이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의 의료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지금 들고 있는 유럽의 CE 인증뿐만 아니라 미국의 FDA 승인까지 획득한 국내에 좀 몇 안 되는 또 이 모멘텀을 들고 있는 종목 회사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48개국의 60여 개 공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클래시스와의 합병 이후에 이루다의 고속 성장은 어느 정도는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7,000원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60일선 좀 가로막혀 있는데 좀 길게 좀 보자. 길게 본다는 것은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4분기까지만 보게 되도록 한 8,000원 이상은 좀 먼저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 의견이 돼 한 3, 4개월 정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중은 10%니까 적당합니다.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이고 비중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그래도 수익 실현의 길이 좀 보일 수 있겠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샵 3772로 문자 받잖아요. 예, 상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뒷자리 7826님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봐주세요라고 주셨고 매수가가 3,050원, 비중이 15%,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 소식이 있으면서 엠폭스 관련주, 네, 그거와 맞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예. 관련주 양쪽 호재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560원 현재가거든요. 예. 어떻게 좀 잘 빠져나올 수 이제 있을까요? M&A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좀 상한가를 띄고 그리고 어제의 개파락의 양봉이지만 큰 폭의 하락폭 그리고 오늘 5일선을 딛는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테마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5% 미만으로 단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버나잇은 안 됩니다. 당일 청산 기준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급제상 오버치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급제상 급등주는요. 재료가 커야 됩니다. 그 재료는 상한가입니다. 첫 쌍이 나오고 첫 20%의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 한해서 첫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자 주신 7876님은 3,050원이라 그러면 제일 지금 현재 고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면 과거에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5일선 패턴이라든지 엠폭스 쪽에 재료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2,800원 선에 왔을 때 저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복수열전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단키트 쪽은 이제는 세럼봉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출현, 대부분의 매도 출현, 다시 말해 재료 소멸로 인한 매도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2,800원선, 2,750원 상단선에 한번 도착하게 되면 좀 전량 정리를 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대의 매매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쭈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독수리님 상담입니다. YMT 궁금하시고 15,900원 매수하셨죠.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오늘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9%대 급락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9%대 급락은 하고는 있으나 아랫부분에 있는 21선과 61선 지지가 나오는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조금 전에도 이 그리드 위주를 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종목만 내 종목만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 관련 섹터의 종목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YM텍이라 그러면 같이 움직였었던 쪽이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도 지금 밀렸습니다. 지금 밀려가지고 61선 지지 캔들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쌍고점을 향한 세럼봉이 나올 준비를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자, YM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자 그래도 9%대 매도 못 하시겠죠? 자, 이 지지 캔들 나오는 걸 보고 만약에 21선, 61선 14,700원짜리와 자 바로 밑에 61선 오늘 기준으로 14,100원짜리를 이탈하는 오늘과 같은 이 세럼봉 5%의 이 음봉이 장중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이 무엇보다도 ESS 신재생에너지 쪽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한 이슈가 불었지만은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깔아앉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또한 테마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4,100원짜리 61선 이탈하게 되면 좀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하는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거든요. 샵 3772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저희 그 라이브 방송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찾아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호장 대안주 바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매도뿐만 아니라 홀딩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번 물리거나 아니면 이 추세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비중 관리뿐만 아니라 매도 라인을 꼭 정해놓자라는 의견인기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주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건설주의 주도주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또 기관과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복수 혈전을 하듯이 한이 맺힌 듯이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4년, 5년 아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도주입니다. 건설주가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HDC 지주사도 이야기 드렸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대안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대 이상의 전년 올해 대비 71%의 증가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자,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원가율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24,000을 뛰어넘는 장대 양봉의 추세 우상향의 레벨업을 한 단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추세는 당분간 우상향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오늘 제약주 코스닥의 대약주 별로 안 좋죠. HL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주. 자, 그러나 이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센트리온 오늘 수급 많이 들어옵니다. 시속 게임을 벌리고 있는 밸류 관점과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는 세럼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나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필러, 보톡스 쪽의 관련 종목들은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휴젤이라든지 휴메틱스라든지 다 좋죠. 자, 오늘 대웅제약은 양음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넣는 13만 6천원을 넘어섰고요. 어제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 그리고 오늘의 양봉은 양음양 패턴의 우상향의 5일선 패턴입니다. 자, 급제상 오버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5일선 타고 가야 됩니다. 주식은요. 그래야지 관리자가 붙었다.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개발 신약 3종 기반으로 매년 매출 성장을 이뤄지고 있고, 특히나 보툴리움 톡신의 호주 정식 출시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까지 얻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추세는 지금부터라는 말씀과 함께 자,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의견입니다. 한 번에 사는 건 없습니다. 나눠가지고 5일선 타고 아니면 오늘 만약에 10만 원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끊어가지고 장주행 꼬리에 받쳐놓고 매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화성 밸브입니다. 역시 이제 오늘 특히나 오늘 장중에 28% 가까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현재 24%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제 피레츠 음봉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봉이 오늘 하루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개파락을 내면서 전고점에 13,000원을 모두 다 뚫어주고 있고요. 동해 심해 가스 주관사 선정 입찰과 함께 이 밸류 관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은 화성 밸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는 내일 아침 너튜브 이 이데일리 스피드 이데일리 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 전략, 매매 전략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종목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관심주 전략까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저희를 내일 오후 1시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나자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요,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K바이오 산업은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탓에 신약 개발은 역사가 25년에 불과합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국산 항암제 렉나자가 연매출 1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블록버스터급 후보로 부상하면서 신약 개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요, 이 항암제 FDA 승인 이벤트가 마무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로 실제 매출을 얼마나 벌어들일지 이게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렉나자 연내 처방액 1,000억 원 달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늘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비소세포 폐암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타그리소 매출은 58억 달러로 이 비소세포 폐암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렉나자가 이 아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앞세워서 신약 개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재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